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마무리하고 딕셔너리로 조금 넘어갈 건데요. 리스트 컴프레hen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잘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제 5월 8일에 본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은 그 조금 늦게 보죠. 늦게 보는 이유가 그, 그 수업이 원래 이 수업의 목적은 교과목 이름이 IAB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IAB 프로그래밍이니까 뭔가 이제 이 IAB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죠? IoT, AI,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학에 필요한 그 코딩 역량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냥 코딩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AI 혹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뭔가 이제 코딩 역량을 이제 높이는 건데, 그 AI 그냥 프로그래밍이랑 AI 혹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코딩 역량이랑 뭔 차이가 있냐? 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거 뭐 배운 적이 없고 뭐 교과서에 딱 정의되어 있진 않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러한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볼 때 요거 이제 실제로 있는 이미지 자료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런 거를 이제 보고, 뭐 개나 고양이가 진짜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데이터셋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개가 몇 장 있고 고양이가 몇 장 있고 종류별로 몇 장 있고 이런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부족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키우기 위한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필요한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뭔가 이제 제가 좀 거창하게 썼는데 그냥 if문이랑 for문만 잘 쓰면 돼요. 제가 아래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뭐 어떠한 게 있으면 아마 이제 슈도 알고리즘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뭐 이러한 조건일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러한 조건일 때 이렇게 하고 뭐 그러한 거를 뭐 몇 번 반복하고 이런 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건데, 거의 이 떠오르는 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수문법을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컴프레hen션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메소드나 어떤 스토리나 이제 리스트에 있는 특수한 문법들이 딱 어떤 특정 상황에만 잘 동작할 것 같은 그러한 문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보통 파이썬에 많이 있죠. 이러한 특수 문법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석을 하려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잘 안 보인다고요? 아, 색깔이요?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하고 뭔가 이제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를 해야지 얘를 잘하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좀 잘 처리하는 능력을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어차피 R, 파이썬 다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쉽게 하려면은 딱 학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중간까지는 R만 디립다 파요. 그 다음에 중간 이후부터는 파이썬만 디립다 파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목표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이
마지막 목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R 기본, 그 다음에 파이썬 기본, 요렇게 세 가지 파트로 수업이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죠. R 기본에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if하고 for를 이용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코딩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if하고 for를 이용한 문제의 알고리즘을 이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수도 알고리즘 만들고 이걸 어떻게 풀래 이런 걸 이제 생각해보고 그러한 거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은 파이썬 기본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특수문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냥 이거는 그 뭐 외우고 익혀라 계속 이런 식이잖아. 외우고 익히고 외우고 익히고 이걸 이제 반복하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잘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프레임 특수문법이 필요해요. 이것도 특수문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특화된 여러 가지 문법인데 이 특수문법이 여기나 이제 이러한 개념 없이 싸울 수가 없는 개념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이거 끝나고 시험 한번 보고 이거 끝나고 시험 한번 보고 이거 끝나고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너무 이제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 끝나고 한번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 분량을 먼저 처리하고 한번 시험을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그 데이터 프레임 아래도 있고 파이썬에도 있어요. 근데 그 자료형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하려는 게 이제 강의 목표입니다. 시험이 좀 다가왔으니까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뭐 학생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GPT를 절대 쓰지 마세요. 공부할 때 GPT를 절대 쓰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왜 안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법을 알려줄 거예요, 아마. 그 공부할 게 많아져. 그거를 이해하고 공부할 게 많아져.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강의 노트에 있는 메소드 있죠. 딱 그것만 이제 올인을 하고, 제가 이제 특히 파이썬 같은 거 메소드가 되게 많은데 문제 풀 때마다 힌트를 딱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힌트를 써서 가급적이면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한 이제 풀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코드가 그냥 거의 영어 단어 암기를 하듯이, 이 문제는 이렇게 코드를 짰었지라는 게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코드를 보고 문제를 떠올리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그냥 뭐 코드 이런 거 있죠. 뭐 점 이즈 어퍼 뭐 이런 거를 도대체 그 뭐 대문자인지 소문자 체크해서 이런 거로 도대체 뭐로 이거를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이거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냈었지, 그 개고양이가 첫 번째 대문자 때 뭐 이런 거를 했었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렇게 이러한 인덱싱 방법 있죠. 마이너스 인덱싱 이런 거를 왜 배우지? 하고 이 코드를 보는 순간 그 어떤 문제가 딱딱 떠올려야 돼. 이 코드를 사용한 그 문제들, 비슷한 유형들이 딱 떠올라서 이게 그냥 이 양방향이 되게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얘를 보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지 혹은 생각할 수 있겠다, 혹은 이제 딱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지가 그냥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익숙해지게. 잠깐만요, 이거 왜 자꾸 소리가 나지?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이거에 어차피 제가 시험을 낼 때는 안 배운 거를 낼 수는 없거든요. 안 배운 걸 내고 싶지, 당연히. 그냥 안 배운 거 내고 싶은데 구글 검색도 허용하는 판에 안 배운 걸 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좀 뭔가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볼까봐 그냥 거기 강의 노트에 있는 거를 무조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뭐 요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 힌트로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배운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들 있죠. 문제를 이제 문제만 딱 본 상태에서 그냥 안 보고 거의 1, 2초 안에 그냥 탁 팝업돼 가지고 바로 칠 수 있으면 돼요.
이러면 무조건 제가 볼 때 최소한 B는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잖아요. 한 99%는 A 플러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B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응용력이 약간 그 뭐지 순간적으로 잘 안 되면은 학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 경험으로 이게 잘 되는 학생들은 진짜 한 99% 정도는 그냥 거의 A뿔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응용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안 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50분 정도잖아요. 그럼 제가 10분 안에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돼요. 문제를. 근데 그 제가 푸는 거하고 학생이 푸는 거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를 제가 그냥 확 풀면은 되게 빨리 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조금 시간이 저도 걸리고, 그러니까 코드를 많이 쳐야 되는 건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를 저는 한번 냈다가 제가 한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냈다가 제가 좀 까먹을 때쯤 돼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쳐보고 한 5배 정도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 이 실력을 얻는 방법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학점을 얻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실력을 얻는 거는 조금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그 뭐 생각을 해보면은 잘 이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교 때 들었던 것 중에 제가 학점을 A뿔 받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교과목도 있고 C 플러스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공부를 해서 그런지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때 고민했던 게 나중에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그 IAB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들어가지고 졸업 학점을 채우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학점을 그러니까 뭐 최소한 B 플러스 이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선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코딩을 좀 잘하고 싶다. 이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잘 처리하고 코딩 능력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 문제를 읽고 풀이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거랑 좀 다르죠.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들을 때 어떤 학생들은 좀 효율적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올라간 거 어차피 온라인으로 올려주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제 올라간 거만 이제 그 보고 그냥 그러니까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었구나 이 문제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딱딱딱딱 외우고 그냥 처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좀 실력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오프라인의 장점은 제가 옆에서 학생들이 어떤 거로 고민하고 어떤 걸 맡겨놓은 거를 디스커션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별로 장점이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의지는 둘 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의지는 본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하면 집중이 안 돼 이런 건 이제 본인 문제니까 빼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내가 멈췄다 들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그거를 수업을 하는데 이게 뭐 이런 것도 이제 글씨도 좀 잘 보이게 키워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옆에서 디스커션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주입식 공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만 가능해요. 요렇게만 이제 가능한데 얘를 고민하면은 그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 생각해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그 우영우 문제 있죠. 뭐 거꾸로 읽고도 앞으로 읽고도 이제 똑같은 그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알고리즘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된다는 거를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 그 제가 보여준 예제에서는 다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만 비교하면 될 것 같거든. 그렇죠?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내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풀기 전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면 각이 잘 나오는지 요거를 이제 좀 잘 고민을 해보고 디스커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렇게 풀면은 풀리긴 풀릴까요?
뭐 요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단순 암기를 이제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예, 요런 거 있죠. 이거는 당연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하나의 풀이를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암기죠. 단순 암기를 넘어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혹시 있는지 계속 노력해 볼 것. 이러한 방법을 보니까 그 다른 알고리즘으로 내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짜서 풀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의도적으로 좀 수업을 할 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풀이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풀 때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아마 이제 이거 풀이 1이랑 풀이 2가 있네. 풀이 1, 2 다 외워야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풀이를 보고 풀이 2 혹은 풀이 3, 풀이 4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디스커션이 필요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풀었는데 뭔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내가 볼 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문제를 낸 의도는 조금 더 다를 텐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미 제시된 코드가 그나마 효율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짠 코드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따져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에다가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짝수인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x 나누기 2가 0일 때 그럼 이제 true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도 true가 나오는데 막 그 의미상 보면은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0이면은 이게 나중에 결과 true false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true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거든요. 이래도 true가 나오겠지.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는 이 코드는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좀 비효율적인 코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짜다 보면은 내가 이제 슈도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짰어도 구현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을 했는데 코드를 되게 비효율적으로 짜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검토해 볼 것. 이것도 당연히 본인이 검토하기는 어렵겠죠. 이것도 물어보면 됩니다. 디스커션. 이게 지금 학점을 얻는 방법이나 실력을 얻는 방법이랑 되게 상반된데 이거는 교수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옆에 있을 필요 별로 없어. 그냥 다 외우면 되거든. 그 다음에 GPT는 안 쓰는 게 오히려 좋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쓰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게 방해만 돼. 근데 이거는 GPT를 무조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떠한 이제 문제를 보고 이러한 디스커션이 필요할 때 무조건 GPT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은 뭐 코드를 내가 어떻게 짰어. 근데 이 코드가 좀 효율적인지 검토해줘. 아니면 다른 풀이가 있는지 검토해줘. 이런 거를 GPT한테 물어보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문법이랑 다른 어떠한 특이한 문법으로 GPT가 풀면은 야, 그 문법 뭐야? 그거 나도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여러 개 이제 만들면서 코드를 이제 많이 수집하는 게 실력 향상에 이제 빨리 그게 얻어가요. 아마 이제 느끼겠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면서 뭐 어떤 특수한 메소드를 한두 번 써보면은 그냥 리스트에는 어떠한 특수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쭉 나열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기억이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옆에 제가 있으면 좋아요. 옆에 제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없으면은 카톡으로라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션을 하면은 이게 주입식이 아니고 그래도 양방향으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실력은 좀 빨리 얻을 수 있다. 마지막이 이제 제가 되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 변화를 많이 느껴야 돼. 이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감정 변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다가 해결했을 때의 기쁨, 이런 것도 많이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를
오래 고민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풀었는데 그 더 쉽고 간단한 풀이가 있을 때의 허탈함,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절망, 좌절, 그다음에 뭐 창피함,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면은 빨리 늡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하고 코드상이 한 뭐 127개 있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오늘은 그냥 20개 외우고 내일 또 20개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하고 3일차쯤 돼가지고 또 그걸 반복하고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그것만 연습해도 최소한 제가 볼 때 B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코드로 좀 잘하고 싶으면은 혹시 이제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이게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잔소리 너무 많이 했네.